영화로 읽는 우리 사회, 저자 이황섭, 그림책 출판사 베어캣, 1987 그리고 서클. 영화 1987이 연일 화제다. 영화를 보고 나서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었다. 이란 영화 서클. 이란의 반체제 영화 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2000년작 영화 서클은 관객으로 하여금 보는 내내 갑갑함을 느끼게 한다. 영화의 스토리라인은 단순하다. 제각각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록한 3명의 여성들과 자신이 갓 낳은 딸을 유기하려다 매춘부로 오인받아 경찰에게 쫓기는 한 명의 여성 캐릭터를 릴레이로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등장인물을 쫓아가던 카메라는 그녀와 조우한 다른 여성 캐릭터를 만나면 방향을 바꿔 그 여성을 따라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여성 캐릭터들을 옮겨가면서 쫓아가던 카메라는 다시 등장인물들이 모두 한 감방에 갇혀있는 상황에 이르러 원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녀들의 추록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의 구조에 갇혀 억압 속에서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이란 국내에서 반체제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상영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란 사회를 잘 모르는 외부인조차 여성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억압을 가하는 체제 내에서 그녀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어떠한지 긴밀하고도 절제된 방식을 통해 마음을 옥죄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말미에 가서 관찰자를 넘어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 현재 개봉 이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1987 역시 특정한 주인공에게 온전한 감정이입을 시키기보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게 한다.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박종철의 부검명령서를 작성한 최한건 검사, 하정우가 분하였다. 최한 검사의 경우 검경이 등장하는 비슷한 영화의 장르적인 방식을 따르고 캐릭터가 부각되나 최초로 사인이 된 물고문 사실을 기사화해 고발한 동아일보 633 기자에게 부검 자료를 넘긴 이후로는 단역처럼 그려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등장을 넘나들면서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영서사는 사라진다. 국가적 폭력 앞에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소시민적 등장인물들에게 그 감정이 이행되어 간다. 인물에서 인물로 옮겨지는 플롯의 서사 구조는 닮아 있으나 두 영화가 보여주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못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전자가 담아내는 풍경이 고발이라면 후자의 풍경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화 서클이 바뀌지 않을 현실의 풍경에서 관객을 방관자로 밀어내고 죄의식과 연민 속에 갈등하는 아이러니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면 영화 1987은 그런다고 변하겠어? 이것을 되뇌던 보통의 우리네와 가장 닮아있는 마지막 등장인물을 따라 우리는 서둘러 서사의 공간에서 촛불을 들게 한다. 이는 어쩌면 영화의 역할을 혁명적 상황에서 참여를 독려하던 매우 고전적인 방식의 정치적 선동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1987이 하나의 당위로서 많은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혁명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미완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영화 1987을 통해 20대 초반의 꽃다운 청년 박정철, 청년 이한열을 불러내었고 그들을 따라 기꺼이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향해 무엇인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했던 2016년의 촛불은 두 해를 넘어 지나가고 있고 벌써 추억이 되고 있다. 그 추억은 어쩌면 아름다운 두 청년을 불러내어 다시 그들의 죽음을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영화라는 환영 속에 잠시의 위안과 미안함 그리고 적당히 숭고해짐으로써 죄책감을 씻어내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네와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라는 환영 속에 잠시의 각성만 있을 뿐 허구적 공간의 참여자는 이내 방관자가 돼 변할 것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영화 1987을 예술로서 논하기엔 매우 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궁색한 글을 쓰게 되는 동력은 영화 1987이 지금 이 시대의 소명의식과 간절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두 청년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열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 전에 청년이라고 부르기조차 미안한 1960년 4월 마산상고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또다시 미연의 혁명을 낭만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촛불을 태워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15일 아시아투데이 기고